자, 여러분, 크립토레이더 9일 방송, 여기서는 월요일이죠.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CS 회원님들, 또 오랜만에 우리 TCS1 같은 경우는 조금 그냥 딱히 걱정이 없는 멤버십, 뭐 이렇게 이슈가 그렇게 많이 실시간으로 생기지 않는 멤버시기 때문에 좀 간만에 좀 뉴스라든지 이 뉴스를 이제 좀 업데이트를 얘기 드리면서 인사이트, 우리 TCS1 회원님들께만 좀 알려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를 알려드렸습니다. 꼭 한번 폴더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스토리 비디오 이제 저장 되는 이제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직접 이제 비디오를 보실 수가 있었는데, 그 비디오 디코더인가요? 아무튼 비디오 뷰어가 뭔가 이 서비스 업데이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늘상 잘 보이던 게 저희가 MP4 포맷으로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일부 이제 비디오가 안 보여요. 그거는 이제 분명히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상태가 기존에 잘 보이던 게 안 보인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토리지 팀한테 문의를 하고 해서 뭐 버그면 빨리 고쳐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일단은 혹시 안 보이시면요, 웹브라우저나 모바일 기기 내에서 바로 볼 수 원래 있었거든. 근데 그게 안 되시면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당분간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로컬에서 보시면 잘 보일 겁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그게 항상 비트코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A 폭동을 진압하려고 이제 군이 파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보면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의 이제 지지자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참 정말 너무 진짜 우리 애국가에 적혀 있는 것, 저도 이제 뭐 되게 종교적인 사람은 아닙니다만 하느님이 정말 보호하사 평화적으로 된 겁니다. 그 소문에 여러분도 알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윤석열이 이자가 대통령 되기 전에 검사였잖아요. 그때부터 계획을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직 뭐 사실로는 모르겠는데, 사실관계는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엄이라는 게 여러분 엄청 오래 준비해야 돼요. 왜냐면 다 셋업도 해야 되고 그 안에도. 근데 중요한 거는 공개적으로 또 계엄이라는 거, 야 세상 국가를 전복한다는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하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암호화된 프로토콜, 되게 내밀하고 조심스럽게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회의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소문에 의하면 검사 시절부터 준비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준비를 꼭 꼼꼼히 잘해가지고 릴리즈를 딱 한 거야. 근데 이 국민들과 그 다음에 우리 특히 군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식 있는 군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안 움직이죠. 시키니까 일단 갔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했으면요 진짜 몇 분 안에 쓸어버렸습니다. 국회의사당 그 무슨 민주당 여자 국회의원이 뭐 총등 이제 군인들을 가가지고 막 따지듯이 막 몸싸움 했잖아요, 여자분이. 그러시면 그러다 뒤져. 하여튼 뭐 자기가 국회의원이니까 공격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 여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거 안 통해요. 그러나 한국이나 되니까 그 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이렇게 참여를 했었고, 근데 진짜 그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정말 위험할, 진짜 죽을 뻔했거든. 그거를 모르시면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상 엄청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연이 한두 개가 아닌 우연이 겹쳐가지고 평화적으로 겨우 끝난 겁니다. 그 중에 이렇게 여러 개의 요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우연찮게 일이 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평화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럼 작달났습니다. 그게 다 농담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니야. 지금 맨날 슥슥슥, 한국은 워낙 이제 하느님이 보고 와서 뭐 이렇게 중차대한 정권 교체 때 이렇게 슥슥슥 지나가니까 뭐 모르죠. 엄청 심각했습니다. 다 뒤졌어요. 그것도 쉽게 말해서 윤석열 당이라고 하는 야당, 그 국힘당 있지 않습니까? 걔네도 뒤졌어. 그러니까 이 윤의 목적은 국회 자체, 이 국회의원 이게 사실은 걔네들이 밀어줘서 된 건데, 국힘당이. 근데 그거 관심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얘와 이제 이 건희는요 진짜 아주 미친 사람 이상으로 좀 미쳐 있는 것 같아. 진짜 크게 이거는 국힘당 여러분 지지하든 민주당 지지하든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 국민들 통째로 이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의심이 좀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 미스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게 맞는데.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평화도 끝나서 망정이지. 이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남북전쟁, 미국의 유명한 남북전쟁이죠. 인류 최대의 사상적으로 봤을 때 진짜 인류 최대의 전쟁 중에 하나인 미국 남북전쟁. 이게 노예제도 찬반 때문에 난 거야. 한쪽에 노예제에서 찬성, 한쪽은 야 인간한테 노예를 한다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반대. 그러면서 이권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싸운 겁니다. 그 남북 전쟁. 그래서 데드라인, 여러분 데드라인 아시죠? 데드라인. 우리 일할 때 그 데드라인이라는 게 여기 탁 이 남북으로 정확히 나눠져 가지고 여기 넘으면 그냥 죽는 거니까 데드라인이 거기서 이제 생긴 말이기도 하고요. 그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전쟁 같은 게 안 일어나고 내전 같은 게 안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게 안 일어났으면 인류 우리가 이제 역사 내내로 왜 전쟁을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우연찮게 두 번이나 평화적인 정권을 교체를 해가지고 새로운 대통령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그런 사례는 진짜 어디 영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구상에서 역사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멀쩡히 살아있고 시퍼렇게 있는데 걔를 내리고 새 대통령을 올린다는 게 그건 진짜 데모크라시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계에서도요. 비트코인계에서도 이제 데모크라틱 정치적인 요소가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말 LA라고 하면 한인들도 많이 사시는 쪽인데 군인들 파견된 거 보니까 아, 아무튼 그거 운동하는 거 잡겠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올라타가지고 말이야 멕시코 국기를 미국에 흔들고 있고 하여튼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앨런 머스크 하나 올렸습니다. 누구는 AI로 바꿔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요. 자, 하여튼 사태가 중차대한 사태고 이 미국의 정치적인 불안정은 결국 비트코인에서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미국의 정치적 불안과 트럼프 정부의 이제 불안이 이 크립토 쪽에 어떤 이펙트를 끼칠 것인가도 별도로 제가 해서 GM25 회원님들께 좀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을요. 예. 자, 크립토 그건 그렇고 크립토 잠깐만 그거 하기 전에 마켓 좀 살펴보기 전에 바로 오피리턴 사태도 지금 현재 되게 정치적으로 약간 정치적인 느낌으로 비화가 됐어요. 우선 이 오피리턴 사태는 일단 여기 유튜브 처음 보신 분들 전혀 모르실 거기 때문에 분명히 예전 좀 그 유튜브 저희 찾아서 보십시오. 이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비트코인에 대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단 가격은 우리 비트코인 프라이스나 뭐 그런 건 끄떡 없어요. 전혀 이제 우리 비트코인 마켓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 뭐 뉴스 이런 게 터진다고 해서 뭐 비트코인 가격이 크래시 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비트코인 너무 코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개발자 간의 이제 에, 그 분쟁입니다. 거의 이제 분쟁의 조짐까지 보일 정도로 이제 비트코인 코어 팀에서도 이제 공식적인 그 입장을 발표했고요. 제가 어제 대충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훨씬 이제 반응이 뜨거워지고 있고 이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되다가 잠잠하다가 다시 이렇게 비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스터 벨린도 이 오피 리턴 관련한 PR에 지금 리뷰어로 참여를 있는 상태는 당연히 이제 저는 반대죠. 있지만 아무튼 가장 이제 영향력 있는 삼손 형도 한마디 했고 막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걸 짧게 얘기 드리면 이 비트코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입장과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입장과 야 그린벨트는 지켜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 차이입니다. 이쪽에 진영 있는 게 비트코인 노츠 노드고요. 이거 윈도우든 맥이든 설치하셔가지고 약간 돌리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코어 그러니까 이름만 코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대한항공이 무슨 한국 거가 아니잖아.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슨 항공사처럼 대한항공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어도 그냥 말이 코어지 지들이 코어 팀도 아니야. 지금 그냥 알바 집단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데니스가 정확히 짚고 있죠 문제를. 자, they don't care about Bitcoin. They care about profit. 그러니까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도시에 이 아파트가 건설되려면요, 이 허가를 내줘야 되고 제한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 그린벨트에도 아파트 짓잖아요. 딱 그 얘기예요. 딱 정확히 그거거든요. 그것과 이제 시키자. 비트코인의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 숨쉴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게 대립이죠.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워낙 자금이 많아지고 커지다 보니까
단체 그 회사나 국가에서 이 디파이를 이제 비트코인 그대로 섞이기 그렇잖아. 그럼 그걸로 갖다가 옐딩 수익도 하고 싶고 막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거야. 비트코인 담보대출 플랫폼도 하고 있고. 그리고 21 같은 비트코인 21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일러 형님 마이크로 스트레저디도 마찬가지고 걔네들 결국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다음에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파이낸스 서비스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돈 벌고 싶은 거죠. 그런 짓을 하는 게 분명히 배후에 있고요. 지금 물증이 딱 잡혀야 되는데 아직 안 잡혔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반대를 한 샘 특히나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를 그 자체를 그다 되게 이렇게 서포트하는 이제 샘son 형이라든지 그리고 샘son 형이 참 이 진영에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막 분쟁 토론 과정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조금 크게 비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는 내가 얘 중국계통 개발자 같은데 네가 비트코인 코어 팀에 있는데 그 뭐 어쩌라고. 다 알바들입니다. 어디서 돈을 주니까 일을 하죠.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죠? 누가 돈을 주니까 지 멋대로 하고 싶은 거 해서 착한 척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뭐 이게 써놓은 거야. 비트코인은 검열저항성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자유스러워야 되고 어떤 특정한 규칙에 의해서 검열을 당하면 안 된다. 근데 그거는 너네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 큰 단체들을 위한 거가 아니라 사실 비트코인의 원래 철학은 그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뭐 일반 우리 같은 이제 그러니까 뭐 큰 대소유자들은 그러니까 작게 소유한 사람이든 동등한 이제 그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피 리턴 같은 데이터 저장소를 이렇게 사이즈를 크게 한다는 건 결국은 이제 트랜잭션을 생성하는 쪽에서 이 권력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한이 되어 있으면요. 마이닝, 특히 블록을 생성하는 마이닝 쪽이나 하여튼 그런 우리가 이제 개인이 마이닝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쪽이나 그 다음에 그냥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그냥 비트코인을 페이먼트로만 쓰는 그냥 일반 홀더들과 권력이 어느 정도 평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데이터 쪽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걸 풀어버리면 이 블록이나 트랜잭션을 생성하거나 생산하는 쪽에 권력주가 훨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트랜잭션 생성할 때 OP 리턴의 데이터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쓰는 주체가 권력을 더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항성을 위해서 비트코인의 어쨌든 데이터 저장의 자유를 지켜달라 이런 그러니까 뭐 약간 옛날 국힘당의 한 주장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는 소스 코드도 비트코인 코어에서 깃허브에서 그래서 이제 네티즌들한테 이런 걸 하면은 뒤져 여기 비트코인 전문가들이 엑스에 득실되는데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착한 척하면서 얘기를 비트코인 검영 저항성을 뭐 위한다는 그 핑계를 대면서 이제 비트코인 코어 팀이 잘했다고 이제 옹호하는 글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 이렇게 바꿨죠. 네가 원래 하고자 한 말은 이거 아니야 이러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노츠의 지금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검색을 해볼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이슈입니다. 비트코인의 이 디렉션이 진짜 말 그대로 어디로 향하는가. 우리 보유자 일반 개미들의 보유자한테 가느냐 아니면은 비트코인을 생성하고 블록을 생성하는 쪽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의 대부분 자본가들한테 가느냐 이 싸움인데 우리 비트코인을 우리가 하는 이유 자체가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자체가 그거를 안 하기 위한 건데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KYC 데이터도 이제 비트코인에 쓴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것까지 생각 안 해보셨죠? 요거 지금 이거 비트코인 이런 논란의 중심에서 이제 막 토론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부분까지 생각 안 할 거야. 나는 여기다가 결국은 KYC를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블럭에다가 시그니처 암호화된 좀 이게 서명을 하고 나면 좀 데이터가 좀 커지거든요. 그걸 다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워낙 제한적이가지고요. 이 서명 데이터 못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오피리턴 제한을 풀어버리면요. 이 전체 트랜잭션 내용은 여기 이 정도고 나머지 대부분 서명 내용은 막 KYC 내용 채울 수도 있어. 국가 공인하는 막 그런 포맷으로. 꽤 용량이 되는 것도 다 집어넣을 수가 있고 서명은 또 한 개만 집어넣는 게 아니야. N개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의 관계를 추적할 수 있고요. 트래킹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거를 저항성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그렇게 그 데이터를 열어버린다는 거는 완전히 한마디로 개 씨발바 그냥 인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츠를 깔아서 비트코인 노츠라고 이제 쳐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노츠 가보시면은 이렇게 팔로우도 안 해놨네요. 팔로우 방금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11%가 넘었어. 때문에 노츠 뜨시는 분들은요, 잘 컴퓨터 돌려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비트코인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잡고 있는 지푸라기였는데 그거를 갖다가 자본가들한테 더 웨이트를 준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리서치 해보셔가지고 여러분 스스로의 관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뭐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보겠습니다. 마켓 상황 요거 말고 잠깐만 요거 체인지로 봅시다. 그러면 이제 뭐 그린 좀 이렇게 그린 쪽 볼까? 뭐가 좀 많이 상승했는데 이더나나 이더리움, 그 다음에 팬케이크 스왑, 유닛, 당연히 이더리움이니까 유닛 스왑이겠죠. 리도 파이낸스, 에이브.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런 지금 이게 뭐냐면 요건 BNB니까 다른 얘긴데. 결론은 ETH 초가 강세이다, 강세. ETH 강세입니다. 마켓 오버뷰는 뭐 피도 있고 이게 수수료 이제 피 장사 결론은 이제 이더리움 이 말이 하고자 이더리움의 생태계에 돈 잘 벌고 있다 이런 얘기 그냥 하고 있는 거고요. 마켓캡 볼까요? 서큘레이팅 마켓캡 같은 경우는 빠졌네요. 이더리움 빠졌지만은 사실 디폴트가 이제 피로 되어 있는 거는 상당히 이 피 수수료 버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 사실. 리베뉴 볼까요? 리베뉴 수익률. 이더리움 돈 잘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같은 얘기죠. 토큰 트레이딩 볼륨으로 봤을 때도 이더리움. 이더리움이야 다. 이더리움 세상입니다. 은근히 가격은 프라이스는 드라마틱이 안 올라가니까 조금 여러분들 긴가민가 하셨겠지만 지금 이더리움의 세상이야. 이렇게 분석해드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멈춰 놓으시고 보셔도 되고 토큰 터미널 접속해서 보세요. 아무나 접속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액티브 전체 총 액티브 유저는 좀 빠졌는데 아무 의미 없는 수치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그냥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네요. 예. 뭐 그냥 지금 결론적으로 선물은 개인 위주. 그 다음에 현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런 소식 없고 그냥 식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다만 바이 쪽이 좀 더 높고요. 둘 다 선물이나 현물이나 바이 쪽이 좀 더 높고 퓨처는 개인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딱히 잔잔합니다. 그럼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익스체인지 퓨처, 익스체인지 선물이랑 그러면 이제 선물과 이제 현물이 이제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나눠 보면 어떡하냐 이 말입니다. 나눠 보면 이제 글쎄요. 일단은 뭐 다른 건 이게 껐잖아. 옵션을 껐네. 이 차트가.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익스체인지 지금 현물 거래가 씨가 말라 있어. 현물 트레이딩 볼륨이 아까 바이 도미넌스 이렇게 비율적으로 보면 바이가 좀 많지만 그거 별로 의미 없는 게 왜냐면 스팟 현물 트레이딩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그 비슷한 수치를 보였던 게 2020년 지금부터 5년 전 10월에 2020년 10월에 지금하고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이게 쿨링장을 넘어서서 거의 저는 이렇게 정해 콜드장입니다. 지금 콜드. 이런 또 장세가 또 오랜만에 5년 만에 왔다고 하네요. 이 차트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죠? 꽤 괜찮은 인사이트 같습니다. 오늘 이거 썸네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륨 스팟 현물 아무도 거래 안 한다고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이제 아마 개인들 입장에서 비싸니까 못 사는 거고 막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산맵을 봐도 조금 봐봐. 약간 그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난전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정리가 되고 소강 상태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숏, 롱 양쪽에 이렇게 물량이 있습니다. 이때 한번 조정을 해가지고 롱을 한번 좀 털어줘야 될 건데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 뭐 약간 관련이 있는지는 큰 관련은 없겠습니다만은 ETF 현물 ETF 쪽도 조금 아웃플로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년 액티브, 인액티브 서플라이, 그러니까 1년 동안 비활성화된 이제 그 볼륨 서플라이를 이제 의미한 건데요. 그게 이제 1년 동안 비활성화된 게 이제 서플라이가 떨어지면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인액티브죠. 그러니까 비활성화된 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활성화. 그러니까 액티브 서플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어, 그러니까 인액티브, 그러니까 비활성화된 서플라이가 배율로 퍼센트로 봤을 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내려가면 이제 약간 시장이 좀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시점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최고점일 때 약간 가격도 최고점 찍는 얘기인데, 그것도 지금 이쪽 변화는 아직 그 방향성이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어쨌든 이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요게 이제 최고점이냐 이런 거 고비를 넘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 아래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아래 방향 하여튼 향하면 프라이스적으로 좋은 겁니다. 이게 이제 바뀌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항상 평균선이기 때문에 이게 완만하게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디렉션은 아직 다행히도 이렇게 밑으로 향하고 있어가지고 디렉션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테이크 바이 셀 레이쇼 봤을 때 현재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수치랑 크로스 체크가 되네요. 예, 바이 쪽이 강세인데 사실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팟 볼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롱도 은근히 이제 롱이 청산이 꽤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짜 어젠가 오늘인가 그럴 겁니다. 딱 지금 차 타임에 롱 쪽도 많이 청산이 되고, 왜냐면 이거 살짝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이 들었나 보죠. 근데 이때 자세히 보면 약간 내렸죠. 아마 이 폭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크게 롱이 청산이 됐다고 싶긴 한데요. 그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옆폭에서 이렇게 될 줄 알아도 다 이렇게 베팅을 한 거죠. 근데 이 정도를, 그러니까 겨우 이것 때문에인 것 같습니다. 요거 때문에 겨우 요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롱 리퀴데이션 물량이 이렇게 큽니까? 예.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때 이렇게 밑으로 박을 때 많이 청산이 됐나 보네요. 상당히 이번 최근래 세 번째로 큰 롱 청산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롱 치신 분들요, 상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상당히 술술술 내용을 전달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